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예제들,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실전 예제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장 많이 보시는 코스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쪽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10월 29일, 10월 30일 이때 기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RSI 지표를 주로 보고 있으니까 RSI 지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SI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주가에 대한 고점과 밑에 있는 저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RSI 지표는 이렇게 쌍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과매도구간에 쌍바닥을 이렇게 쳤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패턴이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지표는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오고 있다. 이건 곧 위쪽으로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기점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들이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하단상에 있을 때 또는 상단상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먼저 상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기준이 이제 2021년도 1월 달과 10월 달 정도 사이에 나온 이제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형 다이버전스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고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잘 보게 되시면 밑에 RS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표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상하다.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지표랑 주가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 쉽게 보시면 이때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지만 여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거고요. 또 바닥권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도 보시면 지금 저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밑에 있는 지표는 더블 바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곧 위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위쪽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이런 경우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영상 찍었던 것 중에 이제 LG노텍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저점 있죠. 근데 저점에서 주가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RSI는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지점에서 이전에 있는 저항 라인과 같이 봤을 때 보시면 곧 이게 추세 전환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표와 주가 간의 서로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오도 지금 1시간봉 기준으로 볼게요. 제가 이제 일봉, 1시간봉, 분봉 다 상관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게 되면 저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 저점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3 바닥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를 다이버전스로 해서 미리 포착을 하고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서 또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점을 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되겠죠. 자, 에코프로 1시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준 보시면 2023년도 6월 15일서부터 6월 29일까지 사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저점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RSI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평균값보다 좀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히든 다이버전스에 속하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균형이 생겼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포지션을 잡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조금 이상한 현상이 조금 더 있죠. 1시간봉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밑에 있는 RSI 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저점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RSI를 보시게 되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이버전스의 어떤 모습을 띄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파워로직스도 한번 볼게요. 파워로직스를 이제 1시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전에 저점들이 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파워로직스의 RSI를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저점, 여기 있는 저점을 기준으로 한 저점이 이 지점이다. 여기서부터 약반등을 먹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이거는 파동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파동으로 저점이 맞구나라고 생각해 조금 더 버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변동폭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저점에서 잡아서 위쪽까지 가더라도 한 30%의 수익을 낼 만큼 굉장히 추세 전환으로서 알기 좋은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공식상으로 두고 머릿속에 외워두고 뭔가 기후가 좀 이상한데, 뭔가 징후가 좀 이상한데 라는 맨 처음에 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 매물대들, 그리고 파동들, 여러 가지 뭐 이평선에 대한 것들, 뭐 RSI 보조 지표에 관한 것들이 기본적인 머리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시면 타점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일봉으로 보게 되면 7월 26일 날의 저점과 8월 22일의 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점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RSI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장 적합한 게 다이버전스 좀 만들어졌습니다. 또 주가가 또 올라가죠. 자, 3기 또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저점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일 수는 있으나 저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RSI 지표는 저점이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처럼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신 속에서 자기가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도 증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중간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는 어쩌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보조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에만 너무 집중해서 몰두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예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이버전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패턴이 어려워서 머릿속에 못 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지속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제 프린트를 해서라도 이게 보시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수익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전스 강의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